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덜 걷었어. 좀 더 내야 되는 분들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고요. 돌려받는 분들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돌려받는 이런 상황이 2025년 4월에 벌어진 겁니다. 세미 씨의 가족들은 다 소득이 많아서 피부양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피부양자가 10명이에요. 그렇다면 건보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직장인인데 다른 소득이 좀 많다 싶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얼마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월급 20만 원 덜 들어왔어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이번 달 건보료만 평균 20만 원을 더 낸다고 합니다. 이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오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국민연금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아니니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 건보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막 즐겁고 희망찬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금처럼 뛰어나가는데 뭐 내가 줄이기도 좀 힘들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더 벌고 싶어도 뭐 더 벌 수 없는 얘기고, 덜 내고 싶어도 그것도 쉽지 않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 건보료 정산을 왜 매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토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예. 자, 우선 아주 우리 기초부터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물론 조금 올드한 세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료보험이라고. 의료보험. 예, 근데 의료보험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졌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정확한 말입니다. 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월급이란 말, 급여란 말보다 정확하게 보수란 말을 씁니다. 보수. 그래서 뭐 우리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수의 7.09%가 국민건강보험료율이에요. 예, 몇 퍼센트라고요? 7.09%. 예. 그리고 이 7.09%는 사실 안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도 7.09%였고요. 2025년에도 7.09%로 료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건보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건보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고요. 7.09%인데 그 대신 회사 다니시는 이제 직장 가입자라고 불러요. 직장 가입자분들은 혼자 이걸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절반, 내가 절반. 내가 내는 거는 따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급여에서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죠. 뗍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들어보시면 뭐랑 되게 비슷해요.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서 또 테스트 하나 들어갑니다. 예, 상식 퀴즈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가 료율일까요? 국민건강보험은 7.09%, 국민연금은 그 상식이에요? 10%? 조금 낮아요. 9%예요. 9%. 네, 그래서 4.5% 내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료는 7.09%니까 절반하면은 0.3545%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 0.3545, 0.3545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급여가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매월 오르기도 하고 또는 내려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24년의 건보료를 2023년 기준으로 해서 7.09%를 곱해서 떼어갑니다. 2024년 1년 동안. 자,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2023년 보수보다 2024년 보수가 어땠겠어요? 오르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2024년으로 진짜 떼었어야 될 건보료를 계산한 것과 실제로 뗀 것 차이가 뭐가 더 크겠어요? 2024년 실제 걷었어야 될 건보료가 더 크겠죠. 그거를 2025년 4월에 일종의 연말 정산하듯이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총 1,656만 명 중에 그냥 똑같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아서 뭐 더 낼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는 분들이 273만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줄어서
아이고 좀 속상하죠. 네. 줄어서 우리가 2023 계산해서 2024에 띄었는데 2024에 덜 벌었구나. 네. 다시 돌려줄게 하는 분들이 353만 명. 그럼 나머지 무려 1030만 명은 1000만 명이 넘게는 보수가 2023보다 2024가 올랐는데 2023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징수했으니까 야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덜 걷었어. 좀 더 내. 요게 2025년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내야 되는 분들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고요. 돌려받는 분들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돌려받는 이런 상황이 2025년 4월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하실 건 아닌 게 내가 2023년보다 2024년에 급여가 보수가 네. 올랐구나. 몰랐구나. 네. 돌려받았다고 또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 게 내가 보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월급에서 알아서 떼가는 직장인들도 있고 또 네. 회사가 또 반반 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맞습니다. 네, 하는데 우리들은 또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네.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는 똑같아요. 몇 퍼센트냐면 7.09%.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7.09%를 반반 나눠서 내는데 지역가입자들은 혼자서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다 부담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세미님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 그 부동산에 따라서 건보료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재산이.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건보료를 계산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심플하게 소득분, 재산분. 근데 재산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인 거죠. 네. 내가 다이아몬드 10캐럿을 갖고 있다. 금괴를 갖고 있다. 이것도 재산이지만 건보료 산정에는 영향을 안 끼치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나중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네. 부동산 분에 대한 건보료도 한번 조회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만 따로. 그러니까 합쳐져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그 대신 소득분은 료율이 똑같다. 내가 급여로 보수로 네. 버나 사업소득자로 버나 똑같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려준 적은 없는데 도대체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걸까요? 국세청. 정답입니다. 종합소득세.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작년에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몇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죠? 5월에. 네.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하반기에 이제 10월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1월부터 다시 이제 건보료 소득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국세청이 끼어 있다. 이 소득은 내가 신고한 소득을 가지고 매기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건보료를 줄여야 될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지역가입자들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네. 부담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직장분들은 회사에서 반반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네. 뭐냐면 직장 가입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실 게 우리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고 가정할게요. 네네. 연봉 얼마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5천? 좋습니다. 연봉 5천, 저도 연봉 5천. 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내겠어요? 똑같겠죠. 7.09%.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반반 내는데 사실 세미 씨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 부동산이 100억 원어치 있어요. 저는 부동산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아요. 왜요? 직장 가입자는 네. 부동산을 얼만큼 갖고 있든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월급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월급이란 표현보다 무슨 표현을 쓰라고요? 보수. 그렇죠. 보수 가지고만 매기기 때문에 부동산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나중에
부동산이 많은 지역 가입자는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까? 여기서도 좀 힌트가 나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알아두실 것. 피부양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할까요? 부모님 예.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연세가 많고 소득이 없어서 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우리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받는 네. 이런 분들을 피부양자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많아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우리 둘이 보수가 5천만 원인 똑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네. 세미 씨의 가족들은 다 소득이 많아서 네. 피부양자가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받고 네. 저는 피부양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건보료 내는 것 같고 11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보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맞아요. 눈치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피부양자는요, 아무리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면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님은 네.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피부양자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피부양자 요건 같은 것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쌤이랑 저랑 같이 보수 5천만 원의 똑같은 직장인인데 저는 사실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세로 받는 돈이 이만큼 있어요. 네. 또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여기서 받는 배당금이 이만큼 있고요. 또 여기서 발생하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또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합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누가 알고 있겠어요? 국세청이 알고 있겠죠. 그럼 국세청이 또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네.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에 대해서 7.09%만 내는 직장 가입자라 하더라도 네. 보수 외 소득이 네.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집으로 편지가 와요. 뭐라고요? 돈 더 내라고. 네. 보수에 의한 건강보험료 잘 내고 있는 건 알아. 네. 근데 너 보수 말고도 다른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구나. 그러면 너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9%를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지로용지 보내줄 테니까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내라 라는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요거를 말 그대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수 외 소득. 그러니까 보수는 뭐 월급 같은 거죠. 네네. 그거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또 포인트가 됩니다. 직장인인데 다른 소득이 좀 많다 싶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얼마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고요? 2천만 원. 그렇죠. 1년에 2천만 원 이하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